교통사고 합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합의금 X보다 어쩌면 더 결정적인 이 순간을 놓치면 거액의 합의를 다 해놓고도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되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교통사고 합의에 숨겨진 마감 시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돼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수사기관에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저 사람 꼭 좀 처벌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사실 엄청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피해자는 당장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연락 한 통 제대로 없는 겁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진짜 하나도 안 보이니까 피해자 마음도 완전히 돌아선 거죠. 좋아, 합의는 없어. 무조건 처벌이야. 이렇게요. 결국 이 사건 법정으로 가게 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네, 피해자의 뜻대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죄 판결을 딱 받고 나니까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해자가 태도를 싹 바꿔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민 거예요. 기나긴 싸움에 지쳐있던 피해자도 이걸로 이제 다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용서하고 돈까지 받았는데 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그 꼬여버린 실타래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요, 법원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정말 철옹성 같은 절대적인 원칙 하나가 뜩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 거액의 합의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정답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언제 합의했느냐. 법에서는 1심 판결이 땅땅땅 하고 선고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갑자기 짠 하고 생긴 규칙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무려 1983년부터입니다. 대법원은 수십 년에 걸쳐서 판결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판결 후 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을 아주 단단한 벽처럼 만들어 왔어요. 이 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법은 이렇게까지 이 마감 시간에 집착하는 걸까요?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용서하겠다는데 왜 굳이 그걸 막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법원의 아주 깊은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딱 한마디 하면 검사나 판사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지를 감독관한테 내기 전까지는 답을 고치든 지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제출하고 나면 절대 못 바꾸죠. 여기서 판결 선고가 바로 시험지 제출과 같은 겁니다. 한번 법원에 제출된 처벌해주세요라는 의사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이 이렇게 마감 시한을 딱 정해놓은 데에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의 안정성. 판결이 나왔다 뒤집혔다 하면 법의 권위가 서질 않겠죠? 둘째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유죄 판결 받고 나서 돈으로 피해자를 막 압박해서 억지로 합의를 받아내는 걸 막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 경제. 재판 한 번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다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이 위험한 함정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양쪽 입장을 한번 명확히 짚어보죠. 먼저,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다른 무엇보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무조건 1심 판결 전에 합의를 끝내야 효력이 있어요.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나중에 판결 보고 합의하지
이게 최악의 생각입니다. 신속한 사과와 진심을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보험사가 해주는 민사합의랑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 3가지입니다. 첫째,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아주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둘째, 날짜. 판결 전에 합의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날짜를 꼭 써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절대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복잡한 법률 문제니까요. 꼭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효력 있는 합의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서는 얼마에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골든타임은 바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라는 것,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